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7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 ETF를 적립식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ETF를 적립식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TQQQ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TQQQ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해당 ETF 상품은요, 미국의 프로셰어즈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잠시 프로셰어즈에 대해서 알아보면 프로셰어즈는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전술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계속 혁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프로펀드 그룹에 속해 있고 프로펀드 그룹은 1997년에 설립되었고 프로셰어즈는 2006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사항을 잠시 공부해 봤는데요. 2006년에 프로펀드 그룹은 프로셰어즈와 최초의 역장내 펀드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2021년 10월에는 이제 회사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죠. 해당 ETF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TQQQ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아래와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나스닥 100 인덱스 지수의 1일 성과에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최초 상장일은 2010년 2월 9일입니다. 2010년 2월에 상장한 ETF군요. 상장한 지 1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8월 7일이죠. 현재 주가는 35.29달러, 약 35달러고 한화로 보면은 45,000원 정도입니다. 해당 ETF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 3배 레버리지고요.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수익률에 3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에요. 다음과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스왑 어그리먼트, 스왑 계약이죠. 스왑 계약은 대형 금융기관과 하루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파생 상품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선물 계약입니다. 그래서요, TQQQ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0.95%로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알아보니 분배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 대상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상위 100개 기업의 투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주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1일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편입비중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별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4%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편입비중, 편입비율을 재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종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종 지수는 나스닥 100 인덱스죠. 해당 지수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및 국제 최대 비금융기업 100여 개가 포함되고 있고요. 금융회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지수는 특히 기술 부문의 회사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벤치마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로는 애플, 아마존, 구글이 있습니다. 펀드와 지수는요, 분기별로 재조정되고 매년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수 생성일은 1985년 1월 31일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위 5개의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은 QQQQ, QQQM, NJAN 등이 있죠. 그리고 해당 종목은 아래 3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ETF. 두 번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우량한 세계적인 기업 100여 개에 투자하는 ETF.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과 높은 수수료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하는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보기술이 5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39%, 임의 소비재가 16.14%, 헬스케어가 5.67%, 소비재가 5.14%, 산업재가 2.74% 등등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위 종목도 한번 봤는데 아래와 같이 미국의 주옥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당 TQQQ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죠. 해당 TQQQ ETF를 적립식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ETF를 제가 모아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 해당 종목을 꼼꼼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성과 해당 성장성 대비 안정성도 지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라서요. 자산의 10%를 투입해서 한번 꾸준하게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T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된 주옥 같은 대형주 100여 개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회사 중 기술주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고요. 해당 미국의 기술 기업은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인류 기업임이 틀림없고요. 한마디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이고 해당 TQQQ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큰 물줄기를 한번 봤는데요.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자산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진리인데요. 특히 주식은 고점에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만 매수해야 하고요. 만약 매수한 종목이 있으면 해당 종목의 비전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느긋하게 한 주씩 한 주씩 사 모아 가다 보면 자신이 목표로 한 수익률에 도달할 것이고요. 그 수익률에 도달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요.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으나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주식의 큰 물줄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바닥을 탈출하는 추세를 보이면 느긋하게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주가는요 거의 바닥을 찍고 보시면 바닥을 찍었죠. 거의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 쌍바닥이 아니죠. 쌍바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RSI에 기반한 매매 기법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RSI도 저점 보면은 30에서 40 정도 되죠.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TQQQ가 주옥 같은 상승을 하다가 이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러다 요 근래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레버리지는 특히 3배 레버리지는요. 엄청난 급등과 급락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엄청난 급등과 급락에 무덤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자산 중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한다는 것이 해당 ETF 매수할 때 저희 원칙이었고요. 저는 나스닥 100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고 많이 투자해봐야 제 자산의 10% 정도만 해당 TQQQ를 매수해야겠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급등과 급락에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의 하락 국면을 마무리하고 상승 국면에 진입한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하고 있는 자산만을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그 속에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의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자신만의 확신으로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교훈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통 레버리지는 특히 해당 상품과 같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 지수가 좋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나스닥 100 지수가 하강 국면에 돌입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참고로 해당 내용은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 절대로 따라는 하시지 마시고요. 각자의 끊임없는 공부 및 그 공부로 인해서 확신과 투자해도 될 만하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드셨을 때만 각자의 투자 판단을 기준으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ETF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저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음봉 나올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소액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이제 8주 모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22.85%고요. 한때 마이너스 20%까지 기록하기도 했지만 적립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다 보니 결국에 수익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앞으로도 해당 자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당 주식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당 자산의 변화를 블로그나 유튜브로 공유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각자의 해당 TQQQ ETF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셔서 각자 판단해 보시고 엄청난 등락폭에 걱정이 없으시고 자신과 맞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께서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TQQQ ETF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즉, 나스닥 100 인덱스 지수의 1일 성과에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라고요. 둘, 2010년에 2월 9일에 상장했고 그래프나 구성 종목을 봤을 때는 주옥 같은 우상향 및 성장성을 가진 ETF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ETF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며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주식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미국 기술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투자자시면요. 반드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반드시 3배 레버리지 상품인지라서 엄청난 등락폭에 걱정이 없으시고 자신과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에 대해서만 해당 상품을 분 외에는 해당 상품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투자하시더라도 정말로 없어도 될 자산, 솔직히 없어도 될 자산은 없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소량의 자산만 정하셔서요. 예를 들어 저처럼 10%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엄청난 등락폭의 멘탈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반드시 적립식 분할 매수는 특히 필수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보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신 마린입니다. 항상 마린은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시원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